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체불 사건 중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추가근무 수당 받기입니다. 회사와 약속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월급은 그대로 준 거예요. 이거 임금체불 맞나요? 임금체불이 맞긴 하지만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근로계약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근무시간이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는 매일 19시까지 일하고 퇴근을 해요. 19시 이전에 퇴근하면 핀잔을 줍니다. 매일 1시간씩 연장 근로한 거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우리 회사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시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앉아 있다가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 업무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겠죠. 회사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비해서 녹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장님, 계약서에는 1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19시 전에 퇴근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혹시 추가 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녹음을 해야죠. 에이, 어떻게 그런 거를 물어봐요? 회사 생활을 잘 모르시네. 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수당을 주겠다라는 말을 녹음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19시까지 일하는 게 맞지만 우리 회사는 추가 수당 지급은 좀 어렵다, 양해 바란다, 이런 식으로 자백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물론 녹음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무 시간이 틀렸다는 거죠. 18시까지가 아니라 19시까지로 써서 다시 주세요. 요구하는 대로 계약서를 다시 받으면 추가 근무에 대한 증명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서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게 녹음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녹음이라도 해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받기 위해 증거를 준비해 놨대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는데 확인해보면 추가로 일한 거에 대한 증명, 퇴근 시간, 그리고 추가 작업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으면, 증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추가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냐는 겁니다. 18시 퇴근인 노동자가 오늘 일 끝나고 회사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19시까지 회사에 있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이거 연장 근무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노동자는 실제로 일이 많아서 19시까지 일을 하고 갔습니다. 내일 할 수도 있지만 내일도 일이 많아서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서 1시간을 더 일을 한 거예요. 이건 어떤가요? 좀 애매하죠. 이런 경우에 실제로 19시까지 일했다, 작업 기록이나 이런 것들 다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아니다 라고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동청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딱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체계가 갖춰진 회사에서는 추가 근무를 하려면 미리 신청하고 승인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면 상사에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몇 시간 오늘은 추가 근무 해야겠습니다. 승인 받으면 그 승인받은 자료가 바로 증거가 되죠. 그리고 이런 회사는 추가 근무 수당도 잘 줘요. 물론 포괄임금으로 다 퉁치는 회사도 있지만요.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일부러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대충 일시키는 회사가 있습니다. 매우 악의적이고 이런 회사들이 늘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일부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옵니다. 일이 많아서 10시까지 일하고 퇴근했어요. 노동청에 추가 수당 못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 퇴근이 18시인데 본인이 스스로 남아서 개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밥을 먹다가 일을 30분만 할 수도 있고 동료들이랑 캔맥주 마시다가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추가 근무 수당을 다 줘야 하냐. 회사는 늘 그런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보고하면서 녹음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일이 이렇게 밀려서 퇴근 이후에 3시간 추가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녹음도 하면서 멘탈이 좀 받쳐주면 추가 근무 수당 주는지도 물어보면 좋겠죠. 만약 우리 회사는 추가 근무 수당 이런 거 없다라고 말하면 그럼 일이 밀리더라도 저는 일단 18시에 퇴근하겠습니다. 과장하자면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해버리고 퇴근하라는 겁니다. 추가 근무 수당도 안 준다는데 무상으로 노동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일이 막 밀려서 회사가 좀 잘 안 돌아간다, 나 때문에 그걸로 해고를 당한다, 그래도 부당해고 충분히 다퉈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많이 현실적으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결국 회사랑 싸우고 부딪혀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와 싫은 소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녹음을 해야 증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21년 11월부터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어요. 단 한 명의 노동자를 쓰는 사업장에서도 다 교부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그 급여명세서를 보면은 포괄임금이더라도 내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 포함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10시간씩 한 달에 43.4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실제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는 일을 해도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더 수당을 안 줘도 된다. 노동청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매우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포괄임금제가 도입되어 있더라도 그래도 근무시간을 체크하다가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면 43.4시간을 초과해서 더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죠. 어떤 회사들은 우리는 포괄임금제야. 그래서 추가근무수당 안 줘도 돼. 마치 포괄임금제를 도입해놓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도 결국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인정되는 거고 그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추가근무수당 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추가근무에 대한 증거를 잘 남겨야겠죠. 사무직이 이런 증거를 남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녹음이 최고입니다. 최근 어떤 국회의원은 녹음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나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는 국회의원 나리께서는 몰래 녹음해야 할 일이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사업장에 노동조합도 없어서 맨날 당하기만 하는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은 바로 몰래 녹음하는 거죠. 이걸 뺏어가겠다고요? 정말 너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임금체불 모든 사건에서 노동청, 노동위원회 가보면 녹취록이 증거로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왕노무사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녹음을 항상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녹음한 내용을 SNS에 유포한다거나 이런 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몰래 녹음한다. 이건 도청에 가깝죠.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녹음하는 거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녹음한 거는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증거자료로만 제출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